오늘은 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순서는 복습, 개념, 연습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로 내어드렸던 익힘책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20쪽과 21쪽입니다. 혹시 미리 풀어오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멈춰두고 먼저 해결한 후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됐으면 함께 답을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는 선분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선분의 의미를 알고 그 정의를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분의 정의는 무엇이었지요? 네, 두 점을 잇는 고든선이었습니다. 세 가지 선 중에 고든선은 하나밖에 없죠? 네, 바로 가운데 있는 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은 반직선을 찾는 문제입니다. 반직선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서 다음 선을 지나서 길게 뻗어나간 선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요것과 요것 두 가지가 한쪽이 뻗어나갔는데 왼쪽은 구분선, 오른쪽은 고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세 번째 선이 됩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는 직선을 찾는 문제입니다. 직선은 선분의 양쪽을 길게 느린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선 중에 선분은 바로 이것이지요. 선분에서 양쪽 선을 길게 느린, 곧게 느린 것은 바로 첫 번째 선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도형의 이름을 써보는 것입니다. 각 도형은 점을 2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점 2개의 이름을 모두 사용해서 도형의 이름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디귿과 리을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귿, 리을을 가진 선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선분, 디귿, 리을입니다. 두 번째는 미음과 비읍을 가지고 있고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쪽 점을 지나 곧게 뻗어 있기 때문에 반직선인데요. 시작하는 점이 미음, 지나가는 점이 비읍이기 때문에 반직선, 미음, 비읍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시옷과 이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쪽 점을 지나서 길게 뻗은 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직선, 시옷과 이응이 되지요. 하지만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답이 한 가지가 아닌데요. 선분, 리을 디귿이라고 써도 맞고 세 번째 선은 직선, 이응, 시옷이라고 써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반직선의 경우에는 반직선, 비읍, 미음은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반직선, 비읍, 미음이 되려면 이렇게 그어주어야 하죠. 5번 문제입니다. 선분, 반직선, 직선을 그어보세요. 선분, 기역, 니은을 그어보세요 라는 문제는 기역과 니은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반직선 디귿과 리을을 그어보세요. 디귿에서 시작해서 리을을 지나서 한쪽으로 길게 곧게 뻗은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선, 미음, 비읍을 긋는 방법은 미음과 비읍을 기준으로 양쪽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그어주시면 됩니다. 선분, 반직선, 직선을 그을 때는 되도록이면 자를 사용해 주세요. 6번 문제입니다. 슬기와 지혜가 이야기할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수일이는 선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분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이고 직선의 일부분이야. 슬기는 반직선, 지혜는 직선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슬기가 찾아야 하는 반직선의 정의는 바로 첫 번째,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입니다. 지혜가 찾아야 하는 직선의 정의는 바로 세 번째,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입니다. 선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은 선이라는 점인데요.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각의 각 부분의 명칭,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많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34쪽입니다. 교과서 34쪽에는 수일이가 도형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계에도 삼각자에도 접이자에도 각각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점선을 따라서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다 잘 그어 보았나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린 도형의 같은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도형이 어떤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나요? 한 점을 중심으로 곧게 뻗은 두 선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이 선들을 뭐라고 했었죠? 네, 반직선이라고 했죠. 반직선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양, 이렇게 두 가지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도 도형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양 전체를 각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각을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점, 니은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양쪽의 반직선이 모이는 끝, 한쪽 끝을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꼭지점이 각을 쓸 때 가운데에 자리하게 됩니다. 또한 반직선 니은 기역과 반직선 니은 디귿을 변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뼈는 변, 니은, 기역, 아래 뼈는 변, 니은, 디귿이라고 합니다. 각이 어떻게 생긴 것 같나요?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명칭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꼭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변이었지요. 지금 이 각은 니은을 꼭지점으로 했기 때문에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을 쓰는 순서와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꼭지점 있는 부분이
가운데로 가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여러 가지 각을 만들어 보고 본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여러 가지 각을 보았나요? 친구들은 어떤 각을 그렸나요? 좁게 그려지기도 하고, 넓게 그려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의 각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각에 대해 배운 것을 복습해 보기 위해서 교과서 35쪽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각의 의미와 꼭지점의 위치, 그리고 각을 쓸 때 꼭지점을 어디에 써야 했었는지 잘 기억해 보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점을 이용하여 꼭지점이 서로 다른 각을 그려보고 각의 꼭지점과 변을 써봅시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각, 기역, 니은, 디귿은 니은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의 꼭지점은 점, 니은이 됩니다. 두 번째 각, 기역, 디귿, 니은은 디귿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의 꼭지점은 점, 디귿이 되지요. 세 번째로 각, 디귿, 기역, 니은의 경우에는 기역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의 꼭지점은 점, 기역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점, 니은을 시작으로 해서 반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디귿을 지나게는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점 디귿을 꼭지점으로 해서 반직선을 2개 그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점 기역을 각의 꼭지점으로 해서 반직선을 2개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지요. 반직선은 방향성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의 변을 쓸 때에도 순서대로 써주어야 합니다. 니은을 먼저 써서 변, 니은 기역, 변, 니은 디귿으로 써야 하고, 두 번째는 변, 디귿 기역과 변, 디귿 니은으로 써야 합니다. 마지막의 것은 기역으로 시작하여서 변, 기역 디귿, 변, 기역 니은이 되겠지요. 오늘은 각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각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익힘책 과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힘책 22쪽과 23쪽입니다. 각을 그릴 때에는 되도록 자를 사용해서 곧게 그려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